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두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수리 관련된 문제예요. 계산 문제에 좀 가깝고, 두 번째 문제는 명제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이 참일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유형은 다르지만 한 분이 두 문제를 보내주셔서 제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짧은 문제들이니까 한 번에 두 개를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격일로 야간 당직 근무제를 운영하려고 한다. 직원 A, B, C, D, E 5명이 첫째 주 월요일부터 순서대로 야간 당직 근무를 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면 주말과 상관없이 당직제를 운영합니다. 문제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A가 월요일날 섰으면 그 다음날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에는 B가 당직을 섭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C가 서고 하루 쉬고 D가 당직을 서는 거죠. 월요일부터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해놓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보이기 쉽게 월화수목금토일 글씨로 써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게요. A, B, C, D 하루 건너뛰고 E, A, B 하루 건너뛰고 C 이런 식으로 당직을 선다는 얘기죠. 첫째 주 얘가 월요일이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기 1번을 보면은 모든 직원은 모든 요일에 골고루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 A를 기준으로 보면은 A가 지금 월요일날 서고 화, 수, 목요일날 섰는데 계속 도는지 특정한 요일에만 서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7일이 나와 있고요. 얘 당직은 5명이서 격일로 당직을 서기 때문에 10일 주기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일과 10일의 최소 공배수를 하면은 한 바퀴가 돌아서 다시 A가 월요일 날 서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개념을 일단은 요거를 생략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모든 직원은 모든 요일에 골고루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 A가 월요일 날 당직을 섰고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 뒤에 당직을 서네요. 그러면 목요일 날 당직을 선 A는 하나, 둘, 세 개 하면은 일요일 날에 A가 당직을 섭니다. 여기도 당직 섰고 여기도 당직 섰어요. 그럼 다시 또 1, 2, 3 여기도 당직 서고 1, 2, 3 여기도 당직 서고 1, 2, 3 여기도 당직 서고 1, 2, 3 여기도 당직을 섭니다. 모든 요일에 당직을 서죠. 따라서 1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개념을 안 쓰고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요일만 봤을 때 얘는 3일 주기로 돌기 때문에 3과 일주일 7일 이 두 숫자는 서로 최대 공약수 개념이 들어가면서 1 이외에 공약수를 서로 갖지 않는 서로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학교 다니실 때 서로소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개념을 지금 공부하기에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저는 그냥 얘 다음에 3일 뒤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계속 3씩 가는 거죠. 그랬을 때 3과 7은 어떻게 반복이 되지가 않아요. 만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요일에 골고루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 라는 보기는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2번을 볼게요. 직원 B와 E는 같은 주에 당직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보면은 B가 있고 E가 있는데 B와 E는 서로 같은 주에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주에 바로 만나죠. 그래서 2번도 옳은 내용이에요. 3번입니다.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한 사람은 토요일에 B가 당직 근무를 했네요. 당직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 당직 근무일은 화요일이다. 3번 보기도 아까 1번에 썼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토요일 날 당직을 선 사람은 3칸 뒤에 일, 월, 화요일 날 당직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아닌 거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4번을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직원 A는 10주째에 다시 월요일에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있는데 자, A가 첫째 주 월요일에 당직을 섰어요.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서 월요일 날 A가 당직을 섭니다. X주차에 A가 당직을 서요. 여기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고요. A가 월요일 날 당직을 서는데 이 경우가 10주차냐, 이 X가 10이냐 라고 묻는 건데 자, 보시면은 7일과 10일이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7일은 일주일을 말하고요. 여기서의 10일은
5명이 격일로 서서 10일에 한 번 내가 당직을 선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는 경우, 즉 최소 공배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70일이 되는 거고요. 70일 주기로 이 전체 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즉 1일차에 A가 월요일에 당직을 섰으면 그 다음에는 70일 후인 71일 차에 A가 월요일날 당직을 섭니다. 그럼 71일 차는 요때인데 요때가 언제냐? 하루에 7개씩 10개가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0이 아니라 11주차가 되는 겁니다. 쭉쭉쭉 1주차, 2주차, 3주차 해서 10주차까지 내려왔으면 이렇게가 한 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7과 10의 최소 공배수. 그러면 11주차의 첫 번째 71일차가 되는 때에 A가 월요일날 당직을 서게 되는 거죠. 사실 헷갈릴 수 있는 숫자긴 해요.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0일 10주차 주기로 돌아가네 하면서 10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주차에는 한 단위가 끝나는, 한 주기가 끝나는 날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 주차의 첫 번째 일인 11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2번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 A에서 E 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자, A가 불참하면은 E도 불참을 하죠. B가 불참을 하면은 C도 불참을 합니다. C가 불참을 하면은 D는 참석을 하고요. A는 불참을 합니다. D 또는 A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불참을 하면 E는 참석하고 B는 불참을 한다. 적어도 한 사람은 불참을 한다. 자, 제가 문제를 읽자마자 조건의 내용을 기호화로 시켰어요.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풀려면 기호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지도 않고 일단은 기호화를 시킬 수 있는 것만 기호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조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할 수 있겠죠. B가 불참을 하면은 C도 불참을 하고요. C도 불참을 하면은 D는 참석을 하고 또 A는 불참을 합니다. 근데 A가 불참을 하면은 다시 또 E가 불참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써놓고 네 번째 조건을 보니까 D 또는 A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불참을 하면은 지금 A는 불참이잖아요. 그러면 E는 참석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A가 불참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과 네 번째 조건이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A가 불참하면 E도 불참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불참을 하면은 E는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D 또는 A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불참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D는 참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조건에서 C가 불참을 하면은 요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C가 불참을 하면은 A도 불참을 하는 건데 A가 참석을 했으니까 C도 참석을 해야겠죠. 현재는 A, C, D가 참석을 합니다. A, C, D가 참석한 상태에서 C가 참석을 하니까 이걸 대우를 시키는 거예요. C가 참석을 하니까 B도 참석을 하는 게 되고요. 그러면 불참을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불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불참은 E. 이렇게 조건을 보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고르면 E만 불참을 하는 거니까 A는 참석을 하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조건이 나오고 조건끼리 연결해서 보기 중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이렇게 조건이 나왔으면은 기계적으로 기호화를 시켜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고요.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좀 연결을 하면 돼요. 연결을 해서 요건 좀 불가능한데 라고 하면은 바로 보기에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B가 불참을 하면은 A가 불참을 하고 A가 불참을 하면은 E도 불참을 하는데 여기서 적어도 한 명이 불참하면 E는 참석을 해야 된다. E에 대한 조건이 서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또는 D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불참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둘 다 참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와 D가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어가면서 참석하는 인원을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첫 번째 문제는 수리 문제였어요. 최소 공배수, 소로소 관계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였는데 정식적으로 풀자면은 공식이 필요한 문제였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표만 그려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자주 풀었던 조건 문제고요. 조건이 주어지면은 기호화를 한 다음에 연결해서 모순되는 관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찾아서 보기에서 제거해 가면서 정답을 좁혀가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